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18살의 최양은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최양은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고3이었고 다른 수험생들처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지난 2013년 8월 15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최양은 학교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도서관으로 바로 갔어요. 공부하려고. 그렇게 그날도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경 최양은 집에 가기 위해서 도서관을 나왔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최양의 집까지 거리는요, 불과 1km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건너가야 됐는데 이 고가도로가 평소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가 해당 그 고가도로예요.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도 많이 없고 육교를 이제 건너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최양은요, 평소처럼 고가도로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최양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찌 방어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최양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양의 집까지 불과 700m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온 몸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최양은요, 피를 흘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최양은요,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흉기에 찔렸거든요. 피가 너무 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최양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돼버렸습니다. 신고를 받았던 경찰들은요, 현장에 6분 만에 도착을 했고 최양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최양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무려 목이랑 옆구리에 5번에서 6번 정도 칼이 찔려 있었고요. 그만큼 피를 정말 많이 흘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해 장기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시간 만에 최양 사망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삶의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 있었던 이 여고생을 무참히 죽인 살인범 누구였던 걸까?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아버린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이 사건에 무려 형사분들만 6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새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경찰들은요,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사건 당일 최양이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부터 고가도로 인근의 CCTV를 모두 다 확보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갔어요. 누군가 사건 당일 최양을 처음부터 도서관에서부터 계속 미행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양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고가도로를 배회하던 사람이 욱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최양은 버스에서 혼자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범인이 도서관에서부터 최양을 따라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혼자 내렸으니까. 아무래도 이 범인은요, 사건 현장,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범행 대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최양이 딱 보이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 현장이요,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 정도만 돼도 근처의 가게가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거리에도 사람이 진짜 많이 없고 차도 정말 많이 안 다니는 인적이 많이 드문 고가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 말은요, 이 범인, 이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곳 지리와 주변에 밝은, 좀 잘 아는 거주자일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이에 경찰은요, 사건 인근 주민들과 우범자 등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나오진 않았어요. 사건 현장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단서가 발견된 건 없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고 경찰들이 깝깝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경찰들이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뒤지다가 한 남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CCTV 화면. 이 화면 속의 남자는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고가도로 육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 이 남자는요, 당시 서울시 송파구에 살고 있었던 42살의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인 진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시간대에 고가도로 쪽을 지나간 사람이 이 남자밖에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뭔가 경찰들이 촉이 탁 온 거예요. 아, 이 남자 뭔가 수상하다. 경찰들은요, 25일 오후 7시 반쯤 이 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네가 여고생 죽였지? 네가 범인이지? 당연히 이 진 씨 노발대발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왜 사람을 죽여요? 그럼 그 늦은 시간에 왜 그때 자전거를 타고 거길 지나간 거야? 아, 이거는 운동하러 갔던 거예요. 나는 뭐 거기 지나가지도 못해요?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사건 발생 그 시간에 그 고가도로를 지나간 사람이 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경찰들은요, 극구 자신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진 씨를 붙잡고요,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6일 밤 10시 30분쯤 범행을 굳고 부인하던 진 씨,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진 씨는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돈을 빼앗을 생각도 있었고, 저 교복 입은 여학생을 좀 어떻게 해볼까 싶은 그런 성적 호기심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범행 이유를 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범행 이유예요.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돈도 뺏고 싶었고요. 교복 입은 저 여학생을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무슨 여고생한테 돈 얼마나 뺏으려고? 집값 한 몇천만 원, 몇억 뺏으려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돈을 원했으면 다른 사람을 목표로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진 씨, 자기도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진 씨, 그놈의 도박. 7, 8년 전부터 경마에 빠져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빚을 진 상태였는데, 이 도박, 손가락을 잘라도 못 끊는다고 했던가요? 계속 도박을 하면서 급기야 3,500만 원짜리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요, 월세 30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야 됐을 정도로 경마와 도박빚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도박빚을 여고생한테 뺏어가지고 갚으려고?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진 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김에 저녁 9시쯤에 서울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챙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5km가량을 이동해 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0시 42분쯤에 범행 장소에서 최양을 보게 된 겁니다. 술도 알딸딸한데 교복 치마 입은 여자애가 혼자 지나가. 그래서 본인 말로는 뒤에서 최양한테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양이 도망가지도 않고요,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최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자기도 흥분을 해가지고 칼로 마구 찔렀고,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라고 진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들은 경찰, 뭔가 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 언급을 했지만, 돈을 노렸다면 돈이 많거나 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겠죠. 여고생이 무슨 돈이 있어. 이 여고생도 부모님한테 돈을 타다 쓰는데 여고생한테 돈 뺏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과자나 사 먹지. 그렇다면 성적인 문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도요. 그러면은 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더 으슥한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는요, 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최양을 끌고 갔다거나 뭔가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최양이 살해된 곳은요, 차가 많이 안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였습니다. 사람 또한 육교로 많이 안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종종 다니기는 했어요. 거기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도요, 새벽이 아니라 저녁 10시 40분대였어요. 드물기는 했지만 차도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고생을 성적 호기심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범인 입장에서는 제3자한테 자기 범행이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데? 그리고 숨진 최양 곁에요, 지갑 그대로 있었고요. 성범죄의 흔적 없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돈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다면 성적 호기심 때문인가? 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아니 이거 그냥 묻지마 살인 아니야?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그냥 찌른 게 아니었을까. 묻지마 살인. 진 씨는요, 경찰에 체포가 된 직후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양이 학생인지 몰랐다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최양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학생인지 몰랐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요, 이 범인 진 씨,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깜빵에서 복역 중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고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 일 저지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 끝인가?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지. 살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 하면 끝이야? 참.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